네, 우리나라 18살 소년 김모군, 지금 터키로 간 뒤에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감췄고 터키에서 바로 접경지역, 시리아와 접경지역, 이 IS의 근거지 그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경찰의 속보를 보면 미리 여기에 있을 때부터 비밀 메신저로 터키에 있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중동센터 연구장입니다. 장지향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문제 계속 그동안 연구해 오셨다면서요? 네, IS 맞습니다. 비롯해서요. 지금까지 그 정황으로 보셨을 때 박사님은 이 김군이 IS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셨습니까? 저는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우선 김군이 이 시리아 국경 쪽으로 그 도시로 갔다라는 점부터 그런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실 터키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나라인데 네. 그 넓은 터키라는 곳에 가서 왜 하필 이스탄불, 가지안텝을 지나서 그 킬리스라는 국경 도시, 즉 이 IS가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지역이랑 굉장히 가까운 킬리스까지 갔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거긴 원래 한국 사람들이 안 가는 데죠? 안 가죠. 구경하러. 저도 터키를 뭐 작년만 한 4번 갔는데 그쪽으로는 위험해서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가서는 안 되는 된다. 대로 지정해 놓은 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 것 자체가 이상하다. 예. 그리고 누가 뭐 납치를 했거나 그럴 가능성도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가능성은 클 것 같지 않은데요. 예. 왜냐면은 이 김군이 터키로 가기 전부터 그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무슨 그 터키에 있는 하산이란 친구랑 굉장히 긴밀하게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무슨 아랍어 공부도 한 흔적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컴퓨터에 IS 관련한 사진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 청소년이 굳이 이 IS 관련한 웹사이트를 찾아서 그런 사진까지 다운로드를 받고 했다라는 건 충분히 평소에 관심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핫산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인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무슬림 세계에서는 흔한 이름이고 터키에서도 시리아에서도 흔한 이름입니다. 그걸 단서로 해서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겠군요. 그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지금 가장 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워낙 그 킬리스라는 도시에 이런 이 ISIS에 가담하겠다고 전 세계에서 여러 청소년들이 많이 갔거든요. 한국은 처음이지만 이제 그런 청소년들을 다시 뭐 빼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뭐 피플 스머글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브로커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렇군요. 뭐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당장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좀 컨택을 해봐야 되나 하지만 뭐 그 사람들이 뭐 공식적인 무슨 이런 단체도 절대 아니고 김군을 찾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과거에 왜 어느 나라였나? 네덜란드였나요? 영국이었나요? 가서 그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때는 그랬을 때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청소년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때 가능했었던 것인데. 그렇죠. 자기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SOS를 보냈었죠. 그런데 지금 이 김군이 만약에 나는 IS 또는 뭐 ISIS라고 불리는 그 단체에서 나는 계속 있겠다라고 확고하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하죠. 일본의 경우는 이제 대학원생이긴 했었는데 ISIS에 가담하겠다고 갔다가 정말 전투가 벌어져서 다리 한쪽을 거의 잃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다쳐서 뭐 그쪽에서 그냥 보내줬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케이스는 있는데 그리고 당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덜란드 엄마 같은 경우는 이 ISIS라는 단체가 워낙에 아주 하드코어 이슬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온 얼굴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차도르로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옷을 입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엄마가 네덜란드 여자라는 거를 알아채리지 못하게 아주 엄마가 직접 들어가서 딸을 구출해서 낳았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굉장히 뭐 성공적인 케이스이고. 자, 그런데 박사님 제일 궁금한 것이요. 이 김모군이 학교를 안 다니고 뭐 좀 외톨이처럼 지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한테 이슬람은
뭐 접할 기회도 없고 그쵸. 더더군다나 거기서도 가장 뭐 역사상 가장 극악한 테러 단체라는 IS를 대체 왜 거기를 가담하려는 생각을 했을까? 뭘 보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요, IS 네, 같다면요, 네. 그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저도 사실 정말 이해는 잘 안 가면서도 예. 저는 제가 공부하는 분야라 이 ISIS에서 매월 그리고 뭐 더 자주 자기네들 이 월 리포트도 내고 자기네 공식 동영상도 보내고 그다음에 공식 트위터도 있어요. 근데 예. 제가 그런 걸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접해야 예. 되니까. 예. 보고 있으면 진짜 약간 뭐 이런 청소년들이 사춘기 청소년들이 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예. 우선 굉장히 잔인한데 그게 굉장히 초현실적으로 잔인해서 정말 철없는 청소년들이 보면은 내가 늘 즐겨하는 게임이랑 크게 다를 바 없네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 김군이 굉장히 은둔형 외톨이였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시스 동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거짓이겠지만 굉장히 이 뭐 소속감, 솔리데리티를 강조를 하고 조직적이고 의리가 있는 그런 거군요. 예,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김군이 만약에 혹했다면 예. 내가 저기 가면 내가 진짜 뭐 서먼이 되겠구나. 뭐 가면은 뭐 의미 있는 그런 조직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 예.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아니면 뭐 최초의 한국인 대원이 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게임, 컴퓨터 게임 하듯이 생각을 한다면. 예. 그러니까 계속 그걸 보고 있다 보면 네. 특히 SNS로 많이 이렇게 그 접촉을 한다고 하는데 네, 보고 네. 있다 보면 저게 정의구나. 그리고 저 네. 사람들이 싸우는 예컨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게 불이구나라고 그렇게 세뇌가 될 수가 있는 거군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명분도 생기고 내가 여기서 외로웠는데 가면 대의를 위해서 뭔가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이제 자꾸 박아주는 거군요. 할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런 김국 같은 청소년들이 못 보는